오늘 주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나이키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SNS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사람들이 왜 나이키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고 나이키 뭐 신발이나 이런 걸 막 불에 태우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스토리 잡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뉴스의 전체 스토리. 잘 모르시겠죠?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백그라운드 지식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바로 들으셔서 그래요. 근데 중간에 봤더니 어떤 흑인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스포츠의 선수예요? 미식축구 선수예요. 혹시 포지션 들으신 분? 예, 쿼터백이라고 해서 쿼터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경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국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존경이나 이런 거를 보이는데 이 선수가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해요? 화면을 보니까 한쪽 무릎을 꿇고 경기장에 앉아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약간 저항의 의미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왜 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지금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힘드신 거거든요. 자, 그때가 아마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백인 경찰들이 흑인 용의자나 아니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왜 제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굉장히 좀 더 백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죠? 좀 더 과격하게 진압하거나 뭐 총기 약간 오인해가지고 사살하거나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창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거는 인종차별주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선수도 나는 그렇게 흑인 차별에 대한 인종주의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그 국가 재창을 할 때 내가 경의를 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를 딱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굉장히 열이 받았죠. 막 그 선수 진짜 막 쫓아내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은 이 흑인 선수겠지만 스포츠 브랜드가 이제 나이키가 이슈가 된 이유가 나이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수를 어떻게 했어요? 모델로 기용을 하잖아요. 모델로 기용을 하니까 이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이 있고 당연히 반대하는 층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지하는 층 입장에서는 지지의 목소리를 낼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나이키가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그런 국기 경례도 안 하는 그런 선수를 모델로 고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항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슈인 게 지금 우리가 스포츠를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인종차별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는 굉장히 좋아요. 그 줄거리를 좀 알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Nike signed Colin Kaepernick for a new ad campaign. 이거예요.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시작. There is a sharp reaction tonight.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Nike signed Colin Kaepernick for a new ad campaign. 이거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is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이거.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Tonight 다음에 뭐라 그래요?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시작. To word that. 자, word that을 바로 볼게요. 이거 단어할 때 쓰는 그 word구나. word라고 잡으셨어요? 여기에선 다른 뜻일 거예요. 다른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word라고 하는 단어가 쉽지만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되죠? 그 다음에 동사만요. Nike signed Colin Kaepernick. 자, 동사. Nike signed Colin Kaepernick 동사 시작. sign. 그 다음. for a new ad campaign. Colin Kaepernick for a new ad campaign. Colin Kaepernick for a new ad campaign. 시작. for new ad campaign. 잘하셨어요. 이제 스크립트 보실게요. There is sharp reaction tonight to word that Nike signed Colin Kaepernick for a new ad campaign. 네, reaction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반응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sharp reaction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sharp가 무슨 뜻이에요? 네, 날카롭다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뭔가 날카로운 반응들이 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뒤에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word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장 보세요. 소식이나 정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어인지 소식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구분해요? 단어일 때는 가사명사죠. 우리가 단어가 하나 있으면 a word라고 하죠. 두 단어는 뭐라 그래요? two words. 그런데 소식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쉽게 풀면 news가 있죠. news라고 하는 단어도 불가사 명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there is news라고 하지 there is on news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가 뭐다? word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 브랜드나 어떤 회사에서 어떤 모델과 계약을 했다라고 할 때는 지금 보시는 패턴 생각하시면 돼요. Nike's signed 그 다음에 with 같은 거 안 써도 되네요. 그냥 sign somebody 바로 써가지고 이 선수를 계약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with 안 써도 돼요. Nike signed라고 한 거 보니까 당연히 Nike has signed겠죠. 그 다음에 이 선수 이름이 Colin Kaepernick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자, 그러면 뒤에 소식에 대해서 오늘 밤 날카로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나이키가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델로 콜린 카퍼닉이라고 하는 선수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이죠. The quarterback says the NFL has blackballed him over the anthem protest. 이거요. The quarterback says the NFL. The quarterback says the NFL. The quarterback says the NFL. 시작. The quarterback says the NFL. 그 다음 동사는 어려워요. 그냥 넘어갈게요. Has blackballed him. 자, blackball. 그냥 넘어갈게요. Quarterback says the NFL has blackballed him over the anthem protest. 이거. Blackballed him over the anthem protest. Blackballed him over the anthem protest. 자, over. Blackballed him over the anthem protest. 시작. Over the anthem protest. 잘하셨어요. 자, anthem 먼저 볼게요. anthem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노래할 때 쓰는 표현인데 집단이 부르는 노래를 anthem이라고 하고 anthem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거의 다 여러분이 보시는 anthem은 national anthem이에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national anthem이라고 하면 애국가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를 외워버릴게요. 시작. national anthem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풋볼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뭐예요? 풋볼이에요. 예, 풋볼이고 풋볼에서 여러분 최종 결승전을 뭐라 그래요? 딱 그 용어가 있죠? 슈퍼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슈퍼볼 때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게임 매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화려하죠. 저는 진짜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하프타임 때 공연을 누가 서는가. 그 하프타임 때 공연 서는 게 그 해의 가장 핫한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것도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정말 너무 멋있거든요.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비욘세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비욘세도 있었고 여러분 다시는 콜드플레이 뭐 그다음에 그 케이티 페리 그다음에 키 좀 작은 그 업타운 펑크 부르는 사람 이름 뭐죠? 아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브루노 마스. 예. 그래서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그래서 그 공연을 여러분 좀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이슈가 또 많이 되는 게 어떤 기업에서 광고를 하는가. 왜? 초당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시는 그 되게 메이저 기업 있죠.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돈을 지불하고서 광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사커가 더 유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풋볼이에요. 그래서 풋볼과 관련된 이슈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NFL 있죠. 이게 밑에 보시면 National Football League라고 해서 미식축구 연맹인데 굳이 우리말로 미식축구 연맹이라고 안 푸셔도 돼요. 그냥 NFL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나 이런 거 앞에는 무조건 뭘 쓴다? 더를 써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UN 이런 걸 할 때도 그냥 UN이 아니라 The UN 아니면 풀어서도 The United Nations 이렇게 풀어요. 자, 오늘은 지금 이 나이키랑 결합을 해서 풋볼이 이슈가 됐지만 사실상 여태까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풋볼이랑 관련해서 만약에 시사에서 여러분이 봤다라고 하면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풋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몸값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고질적으로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어떤 질병에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뇌 쪽 부상이 되게 많아요. 치매가 되게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몸집 이만한 사람들끼리 태클을 어마무시하게 하죠. 근데 관중들은 그 태클 거는 걸 보면서 약간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풋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한 게 무릎이에요. 그래서 무릎 나가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나이가 뭐 이제 조금 뭐 60, 70 이렇게 됐을 때도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40대 후반, 뭐 50대 이럴 때도 그 초기 치매 증상이 와요. 그래서 이 풋볼 선수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요. NFL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정말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그게 이슈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됐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가 배상금으로 받는다라고 해도 내가 이미 치매가 걸리고 내가 건강이 다 그렇게 되면 그럴 수 뭐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사실 뭐 단순히 풋볼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격투기라든지 권투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약간 뇌 손상이 많죠. 그래서 그게 이슈가 엄청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자, 쿼터백은 밑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4번에다 제가 했네요. 이제 뭐 포지션은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랙볼이라고 해서 그냥 딱 느낌을 보면 까만 공이잖아요. 이 까만 공이 어떤 의미가 있나? 밑에 보면 반대표를 던져서 누구의 가입을 막다가 블랙볼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걸 찬성할까 반대할까 할 때 까만 공 딱 던져서 자기의 반대표 의사를 뭐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쿼터백 선수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NFL 측에서 자, 직역을 하면 자신을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국가에 대한 항의 시위가 되는 거죠. 뭐뭐에 대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전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다? over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controversy 많이 쓰시죠. controversy over 많이 써요. controversy over. 뭐뭐에 대한 논쟁.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입을 막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제 독해 같은 거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재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NFL 측에 찍혀가지고 NFL한테만 찍힌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찍혔기 때문에 재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수로 뛰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의미로 블랙볼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President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is, quote, a terrible message. 이거예요. President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And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And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자, D 뭐라 그래요? Nike deal. 그 다음 거 똑같이 해보세요. And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is, quote, a terrible message. He deal is, quote, a terrible message. He deal is, quote, a terrible message. 시작. is quote a. 밑에 보세요. 요거는 들어본 적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앵커나 기자가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딴 사람한테서 따올게요 라고 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어요. quote죠. 요거예요. 요거를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뭐라고 하냐면 quotation mark라고 하죠. quote가 무슨 뜻이에요? 인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시작되는 부분에서 quote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뭐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unquote를 해줘야 되죠. 근데 뉴스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unquote까지 잘 안 해요. 왜? 듣다 보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보통은 quote라고 해서 여는 부분만 시작을 해주고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지금은 a terrible message라고 해서 굉장히 짧으니까 quote만 해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뭐 성명서에서 인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면 여기서 끝낼게요 라고 해서 unquote를 해주기도 해요. 자,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Nike 앞에 the가 아니라 D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음 앞에도 the 대신 D라고 발음을 할 수 있죠. 어떨 때? 강조를 할 때. 들어보세요. President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D라고 하잖아요. President Trump today said the Nike deal 그죠? 그 다음. is, quote, a terrible message. 그죠? 자, the Nike deal이라고 했는데 deal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래, 뭐 계약 이런 걸 때 쓰는 표현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한 바에 따르면 이 나이키 계약이 아주 끔찍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More on this now from Jim Axelrod. More on this now from Jim Axelrod. 자, 이거는 more on this라고 했으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로부터? 짐, 뭐 이 기자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쪽 무릎을 꿇고 있죠. 이 포지션 잘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Polarizing debate. In the polarizing debate over NFL players taking a knee during the national anthem. 이거예요. In the polarizing debate. In the polarizing debate. In the polarizing debate 시작. In the polarizing debate. over NFL players 그 다음 하세요. taking a knee. 이거. For NFL players taking a knee 시작. Taking a knee. 그 다음. during the national anthem. Taking a knee during the national anthem. 시작. During the national anthem. 밑에 보세요. polarize라고
극이라고 해서 양극화시키다, 양분화시키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극이라고 할 때 polar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접두어처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 발음할게요. polarize. 시작. polarize. 그 다음에 take a knee라고 해서 knee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무릎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무릎 중에서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어디가 knee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흔히 무릎이라고 할 때 얘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얘도 있죠. 이 둘 다 우리말로 무릎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니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니킥 생각하시면 돼요. 니킥 할 때 어떻게 해요? 꺾어서 하잖아요. 꺾인 부분이 니예요. 자, 랩은 어디예요? 허벅지 쪽이에요. 우리말로 이걸 둘 다 무릎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랩은 무릎은 아니에요. 무릎은 아니고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니까지 오는 그 허벅지 부분 있죠. 그게 랩이에요. 니는 꺾이는 부분이 니예요. 그래서 니킥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랩은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중에서 좀 야한 춤 중에 랩 댄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말로는 둘 다 그걸 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달래기 위해서. 그때는 니에 앉히는 게 아니라 랩에 앉히는 거겠죠. 네. 근데 take a knee라고 하는 표현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무릎을 꿇다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밑에 보세요. To kneel on one knee라고 해서 자 원래 무릎을 꿇다 예를 들면 뭐 잘못해서 무릎을 꿇거나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이럴 때 쓰는 동사가 뭐예요? 시작 kneel. 요거 이따가 독해 시간에 나와요. 자 근데 kneel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과거가 굉장히 특이해요. 과거 형태 아시는 분? 오케이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거죠? 맞아요. 발음할게요. knelt. 시작 knelt. 근데 이게 듣기에서 여러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끝에 나오는 자음을 날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knelt가 아니라 그냥 knell처럼 들려요. 진짜. 그래서 힘들어요. 이거는. 자,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울 때 kneel 외우셔도 되고 차라리 이런 거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해서 knelt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연결해서 발음해보세요. 시작. kneel, knelt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kneel on one knee라고 했으니까 한 무릎으로 꿇는 거죠. 근데 왜 꿇냐면 as a public act of protest라고 했으니까 시위를 나타내는 뭔가 공개적인 행동으로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Especially in a situation where most other people are standing이라고 해서 특히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서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시위를 하기 위해서 항의의 표시로 한쪽 무릎을 꿇을 때만 뭐라고 한다고요? take a knee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전에 찾아서 무릎을 꿇다.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I took a knee.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뭘 써야 된다? knelt를 써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올라가고 왜 knee인지 아시겠죠? 한쪽 무릎을 꿇으니까 take a knee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러면 뒤에 거에 대한 양분화된 논란 속에서 자, 뭐에 대한 논란이냐면 NFL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는 거죠. 언제? 국가가 나오는 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거는 풀 센턴스 아니죠. 그냥 구에서 끝났어요. 뉴스에서는 항상 풀 센턴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던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사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자,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죠. 공개적인 연설에서 어떤 표현 썼어요? Son of NFL players taking a knee during the national anthem. Get that son of a bitch. 이런 거 보통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National anthem.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자, 뒤에 뭐라 그래요?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시작. Off the field.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마지막은요. Right now. Out. He's fired. 시작. He's fired예요. 여러분, he's fired가 그는 해고됐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말한 거예요. 여러분, he's fired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트럼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예전에는 뭐 많이 했었어요? 쇼 같은 거, 리얼리티 쇼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프렌티스인가? 그래서 왜 인턴 사원 모집하듯이 해가지고 일 시켜보고 자를 때 뭐라 그래요? You are fired.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인기 유행어 같은 거였어요. 지금 그거 의도해서 노리고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운드로 들었을 때는 off가 아니라 of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그죠? Get that son of a bitch off the field. 네, 이게 off로 들리면 상관없고 off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연히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저 나쁜 뭐뭐뭐
필드에서 쫓아내. 그러면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다? off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out, 뭐 당장 퇴출시켜. 뭐 그는 해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Right now, out. He's fired. Nike has now made its bet, announcing one of the faces of its 30th anniversary Just Do It campaign. 이거예요. Fired. Nike has now made its bet. 수고예요. Nike has now made its bet. 베팅했다. Nike has now made its bet, 시작. has now made its bet. announcing one of the faces of its 30th anniversary 기념일 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faces of its 30th anniversary 시작. anniversary. Just Do It campaign. 시작. Just Do It campaign. 아시죠? Just Do It.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광고를 엄청나게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광고를 보면서 계속 내내 멍 때려가지고 지나갔는데 뭘 광고했는지 모르는 애가 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데 나이키는 기억을 해요.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딱 되게 보이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게 되게 막 활발하고 그렇지만 뭔가 심플하고 역동적이고 되게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Just Do It 캠페인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캠페인이죠. 자, make one's bed라고 하면 말 그대로 베팅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et은 그런데 사실상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I bet 많이 쓰시죠? I bet라고 하면 I'm sure. 나 베팅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I'm sure. 확실하니까. I bet 이라고도 많이 쓰고 그냥 I'll bet. 이렇게. 미래 시제로도 많이 써요. 둘 다 상관없어요. 꼭 미래라기보다는 확신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I'll bet. 시작. I'll bet. 그 다음에 뒤는 이제 that 어쩌고 저쩌고 만드시면 돼요. 자, 나이키가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뭘 발표를 했냐면 자사의 30주년 Just Do It 캠페인의 얼굴들 중에 하나를 발표하면서 그럼 여기 one of the faces라고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만 지금 광고 모델인 게 아니라 뒤에 또 여러 명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독해 보시면 우리 최근에 세레나 윌리엄스 했었죠. 세레나 윌리엄스도 광고 모델이고 막 그래요. Colin Kaepernick, 자, 그 선수 이름이 컬린 카퍼닉인데 이 선수는 the quarterback who started the protest 2 seasons ago. 이건 됐죠? The quarterback who started the protest 2 seasons ago. 네, 쿼터백이고요. 그 다음에 2시즌 전에 바로 이 어떤 항의 이거를 시작한 선수예요. The ad reads,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할게요. Believe in. The ad reads seasons ago. The ad reads, 시작. The ad reads. believe in something. The ad reads, believe in something, 시작.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It means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시작.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자, the ad reads에서 reads를 바꿔볼게요. 다른 동사로. says. 잘하셨어요. 이때 read랑 say는 읽다, 말하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광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reads보다 더 쉬운 단어가 says예요. 이 책에 뭐뭐라고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면 this book says 이게 훨씬 더 쉽죠. 당연히 this book reads라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believe하고 believe in은 제가 차이점을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리죠. 자, believe는 뭘 믿을 때 believe를 쓴다? 말을 믿을 때. Do you believe me? 라고 하면 내 말 믿지예요. 근데 believe in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뭐 인성일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뭐 됨됨이일 수도 있고요. 가능성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난 너라는 사람을 믿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존재를 믿을 때도 believe를 쓰죠. 자,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무신론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긴 해요. atheis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려워서 못 쓰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I don't believe in God. 이렇게 쓰죠, 보통. 해보세요. 시작. I don't believe in God. 이렇게. believe God라고 하면 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라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believe something이 아니라 believe in something. 무엇인가를 믿어라.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라는 거죠. 설사 그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딱 지금 이 사람의 상황에 맞잖아요. Shown over a picture of the player. Shown over a picture of the player. Shown over a picture of the player. 시작. Showed over a picture of the player. 지금 이 광고 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어디에 보이고 있다? 그 선수의 사진 위에 보여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Who hasn't taken an NFL snap since he started taking a knee.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who hasn't taken an NFL snap, who hasn't taken an NFL snap, 마지막 단어 뭐예요? who hasn't taken an NFL snap, who hasn't taken an NFL snap 마지막 단어 시작. snap. 그다음 since he started taking a knee. Snap since he started taking a knee. 시작. Since he started taking a knee. 여러분, snap이라고 하면 사실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진 떠오르지 않아요? 원래 take a snap이라고 하면 take a picture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근데 이 사람이 taking a knee를 시작한 이후로 NFL 사진을 찍지 못했다? 이게 사진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 snap이라고 하는 표현 밑에 보세요. 제가 참조로 지금 5번에 붙여놨는데, 센터의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볼을 쿼터백에게 패스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스냅이라고 불러요. 우리 왜 그냥 하는 말 중에 야 이거 손목 스냅이 중요해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 스냅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냅이라고 하는 동작은 많은데 이런 약간 반동에 있는 것도 괜찮고 나뭇가지 같은 거를 왜 턱 하고 부러뜨리죠. 이런 것도 스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풋볼은 잘 모르지만 풋볼에서 보통 그 공을 던질 때 어떤 동작을 많이 하던가요? 점프로 이렇게 던져줄 때도 있고 아니면 왜 다리 사이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죠. TV에서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약간 엎드린 자세에서 왜 다리 사이에 있으면 공을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죠. 그 손목 모양이 다 스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면 직역을 먼저 하게 되면 이 선수는 지금 어떤 선수냐면 taking a knee를 시작한 이후로 NFL 그 경기를 뛰면서 NFL 쪽에서 지금 스냅을 받지 못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쿼터백이라고 했죠. 쿼터백은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스냅을 받아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take는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take an NFL snap을 의역을 해서 돌리면 경기를 뛰지 못한다는 거죠. 쿼터백 선수가 필드에 나가서 지금 아까 누가 그랬죠? 센터로부터 스냅한 그 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까 위에 보시면 경기 못 뛰게 한다라고 할 때 blackball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그런 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해석이 어려웠던 거예요. What Nike did is a game changer. 이거 진짜 좋은 단어예요. 이 단어 뭐예요? Taking a knee. What Nike did is a game changer. 이 단어 시작. Game changer. 이거 진짜로 시사적인 단어거든요. Game changer라고 하면 우리말로도 그냥 game changer라고 쓰기도 해요.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걸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기술적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테크놀로지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 게임 체인저를 제가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통화만 됐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는 여러분 다시는 그 인터넷도 하고 서치도 하고 막 다양한 걸 하시잖아요. 정말 판도를 바꿔놓는 걸 뭐라고 한다? 게임 체인저라 그래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제일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Nike did is a game changer라고 했으니까 나이키가 한 행동이 그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선수를 기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판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 이례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소위 말해서 NFL 측에 찍힌 선수를 이렇게 기용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Sports marketer Mark Williams thinks Nike is playing the long game by appealing to its core customers. 이거예요. Sports marketer Mark Williams thinks Nike is playing the long game. 이거. Thinks Nike is playing the long game. Nike is Thinks Nike is playing the long game 시작. Nike is playing the long game. by appealing to its core customers. By appealing to its core customers. By appealing to its core customers. 시작. By appealing to its core customers. Under 35 and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이거예요. Under 35 그다음 할게요. and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And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시작.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 잘하셨어요. 밑에 보세요. 스포츠 마케터인 마크 윌리엄스 씨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나이키가 장기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전을 펼친다는 거는 비유적인 의미.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이런 거 한 거 아니다. 당장에 지금 NFL 측에 찍힌 선수를 기용한 게 단기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그런 게 아니다.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함으로써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우리 어필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필하다, 호소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core customers는 여러분 다 아시는 핵심 소비자층 아니면 뭐 굉장히 로얄한 거 있죠. 충성도가 높은 나이키 입는 사람들은 나이키만 입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객층에 어필을 함으로써 그러면 나이키의 핵심 고객층을 봤더니 나이는 35세 이하고요. 그 다음에 ethnically and racially diverse라고 했는데 diverse는 다양한 거고요. racially는 다 아시는 인종이고 ethnic은 어떻게 잡으면 좋아요? ethnic하고 racial하고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 거는 ethnic은 약간 민족.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수민족이 엄청 많죠. 그거는 ethnic의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전부 다 에이시언이잖아요. racial은 전부 다 에이시언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는 ethnically로 가시면 되고 racially는 여러분 다 아시는 에이시언인가 아니면 뭐 그 백인인가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I think that Nike knows exactly what they're doing. They look at things globally, how they can change culture and society. 네. Verse. I think that Nike knows exactly what they're doing. 우리말로 그냥 할게요. I think that Nike knows exactly what they're doing. 제 생각에는 나이키가 자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다음 영어로 하세요. They look at things globally. What they're doing. They look at things globally. What they're doing. They look at things globally. 시작. They look at things globally. How they can change culture and society. How they can change culture and society. How they can change culture and society. 시작. How they can change culture and society. 잘하셨어요. look at이라고 하는 표현이 항상 뭔가를 쳐다볼 때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They look at things globally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죠. Nike recently signed a 10-year extension to be one of the NFL's official uniform sponsors. 이거 할게요. Recently signed a 10-year extension. 이거. Change culture and society. Nike recently signed a 10-year extension. 자, signed up. Recently signed a 10-year extension. Recently signed a 10-year extension 시작. signed up. 10-year extension. to be one of the NFL's official uniform sponsors. Uniform. Official uniform sponsors. 시작. uniform sponsors. extension하고 여러분 expansion하고 아시죠? 얘랑 차이점. 자, extension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네, 길이를 늘릴 때, 길이가 늘어나는 거. 그래서 extension을 제일 많이 쓰는 게 비자 연장하거나 데드라인 늘리거나 지금처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거. 길이 늘리는 건 전부 다 extension이에요. 당연히 동사는 extend고요. expansion은 뭐예요? 네, 부피 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사업 확대, 사업 확장 이런 표현 나오면 비즈니스 expansion이에요. 사업은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피를 키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10년 계약 이런 거 할 때 10-year extension.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신다 그러면 이 어를 많이 빼시거든요. 왜냐면 10 때문에 그래요. 10이랑 아무 상관없고 extension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이키는 최근에 10년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면 NFL의 공식 유니폼 후원사 중에 한 곳이 된 거죠. sponsor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후원자, 후원사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치 쪽으로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는 표현인데 일단 b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네, 법안이에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법은 law가 되는 거고 bill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ill이 국회에서 pass가 돼야, 통과가 돼야 그때 law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보시면 그 법안의 후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supporter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어떤 법안을 제출을 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스폰서면 나는 support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무슨 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제안해서 처음에 발의하는 사람이 sponsor예요. 그래서 법안 발의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sponsor는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sponsors of the bill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오역하지 마세요. Throwing this in the fire because of Colin Kaepernick is now the face of Nike. And while the company 자,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면 sponsors, Throwing this in the fire. sponsors, Throwing this in the fire. sponsors,
Throwing this in the fire. 시작. throwing this, throwing. sponsors. Throwing this in the fire 시작. throwing this in the fire. because of Colin Kaepernick is now the face of Nike. 됐어요. 밑에 보세요. Throwing this in the fire because of Colin Kaepernick is now the face of Nike. 네,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저 불 속에 그냥 넣어버릴 거예요. 던져버릴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제 나이키의 얼굴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키의 선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And while the company is feeling the social media backlash, boycott Nike is trending on Twitter. 이거 할게요. Social media. And while the company is Face of Nike. feeling the social media backlash, 이 단어 뭐예요? feeling the social media backlash, 이 단어. feeling the social media backlash. 이 단어 시작. backlash.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지금 먼저 볼게요. 반발이에요. lash가 약간 그 채찍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뒤에서 나를 채찍으로 이렇게 탁 때리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되게 시사적이고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Boycott Nike. 화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시태그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거를 boycott Nike라고 보시면 되고요. Backlash. Boycott Nike is trending on Twitter. 이거. Boycott Nike is trending on Twitter. is Boycott Nike is trending on Twitter. Boycott Nike is trending on Twitter. 시작. is trending on Twitter. 다시 한번 할게요. Social media backlash. Boycott Nike is trending on Twitter. 네. 우리 지금 이게 인기가 있다 아니면 굉장히 트렌디한 것이다라고 할 때 보통 형용사로 여러분들 트렌딩 말고 뭐 생각해요? 트렌디를 많이 들어봤죠. 특히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나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뭐 이런 패션이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7번 한번 볼게요. 단어장 보세요. trending이라고 잡아주면 currently popular or widely discussed online, especially on social media websites. 어떤 의미예요?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널리 논의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트렌디를 쓰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SNS에서 워낙 뭔가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죠. 이런 거는 트렌딩, ing로 잡아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소셜미디어 상에서 반발을 느끼고 있지만 그거를 체감하고 있지만 보이콧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불매 운동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보이콧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 트위터 상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대요. 소위 말해서 우리 핫하다. 그게 트렌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앞에는 제가 전부 다 못 쓴다? on 쓰면 돼요. 그래서 뭐 on Facebook, on Twitter 전부 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나왔는데 우리 왜 방금 저도 왜 SNS 상에서라고 했죠. 이렇게 잘 안 써요. 이건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on SNS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쓴다? on social media.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맞는 표현이고 소셜 미디어 앞에 굳이 더 안 써도 돼요. 그냥 on social media. 이렇게 하면 소셜 미디어 상에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Nike burn, baby. 지금 이 사람 뭐라 그래요? Nike burn, baby. 시작. Nike burn, baby.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이키 제품 태운다 이런 의미인데 왜 Nike burn, baby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밑에 보세요. 해시태그 중에서 Nike burn, baby burn 이게 아예 있더라고요. 아까 보이콧 나이키처럼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The company's earned $43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in the last 24 hours. 이거 한번 해볼게요. The company's earned $43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동사 먼저 잡아보세요. The company's earned $43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자, 동사 시작. earn. earn 잡으셨어요? 그다음 The company's earned $43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자, dollars. $1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1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시작. worth of media exposure. of가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 worth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이 차는 1,000만 원이야.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차 1,000만 원이야. worth 써보세요. 자, this car. 그 다음에 is. 그 다음 worth. 그 다음 어떻게 써요? 네, 1,000만 원 바로 쓰면 돼요. of 쓰지 마세요. 저는 worth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을 잘 많이 못 봤어요. 정확하게. 가격을 얘기할 때 worth를 쓰고 싶으면 물론 이거를 this car cost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되지만 is worth 쓸 때는 바로 1,000만 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나 분명히 worth 하면 over 오는 거 본 적이 있는데요. 하시는 거는 수거일 거예요. be worth of ing 뭐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 외우신 적 있죠? 예를 들면
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This book is worth of reading. 그때는 of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의 구문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가치의 media exposure라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연결해주기 위해서 of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worth의 형용사가 뭐죠? worthy. 잘하셨어요, 일단. 자, worthy는 잘하셨어요. 요거는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worthy가 아니라 바뀌어요. worthy. 시작. worthy. 근데 이제 worthy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예를 들면 아까 올라가 볼게요, 제가. 이 문장에 쓸 수 있어요. This car is 1,000만 원. worth 1,000만 원 대신 대가 worth 대신에 worthy를 쓸 수 있을까요? 요 문장에 가격 얘기할 때 worthy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만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his car is worthy 1,000만 원. 아니면 This car is worthy of 1,000만 원. 이런 구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worthy는 가격에 잘 안 써요. worthy는 언제 쓰냐면 요럴 때 많이 써요. worthy of discussion. worthy of debate. 어떤 느낌이에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이 써요. 그럼 센터스 만들어 볼게요. 이 이슈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거 많이 쓰는 구문이죠. 이 이슈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시작. This issue. 그 다음에 is worthy of discussion.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worth는 사실 독립적으로 쓰는 단어죠. 아까 this car is worth 1,000만 원. 근데 worthy는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야. 항상 뭐라고 쓴다? worthy of. 그 다음에 뒤에 가격이 오면 안 되고 어떤 패턴을 쓴다?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뉘앙스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 외워버릴게요. 해보세요. 시작. This issue is worthy of discussion. 외울게요. 시작. This issue is worthy of discussion. 뭐 아니면 this issue is worthy of thinking. 뭐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에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지난 24시간 안에 미디어 익스포저라고 했으니까 미디어에 노출된 거죠. 그러면 4,300만 달러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디어 노출을 벌었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나이키가 여기서 4,300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벌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나이키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노출이 되려면 광고비를 지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SNS에서 광고를 하려고 해도 뭐 광고비가 들어가야 되죠. 하루 동안에 광고비 지네가 안 쓰고 거의 만약에 이거를 내가 광고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썼으면 거의 한 4,3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그냥 소위 말해서 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막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쉽게 이해하려면 노이즈 마케팅? 약간 노이즈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나이키가 그걸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난 하루 동안에 미디어에 노출된 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돈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한 4,300만 달러에 해당하더라. 그거를 지금 이런 구문으로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걸 돈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Nike burn, baby. The company's earned $43 million worth of media exposure in the last 24 hours, according to one estimate. 네, 그래서 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래요. Retail analyst Simeon Siegel. 자, 이 사람은 Retail analyst Simeon Siegel. 네, 소매 쪽 전문가예요. 자, 이 사람 말이 좀 어려워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사운드 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러프하게만 메시지만 잡아도 엄청나게 잘 듣는 거예요. 보세요. The idea of newness and keeping alive in that conversation,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 look towards. 이거예요. According to one estimate, retail analyst Simeon Siegel. The idea of newness and keeping alive in that conversation,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 look towards. 어렵죠? 어렵죠? 자, 스크립트 바로 보세요. 일단 볼게요. Retail analyst Simeon Siegel. The idea of newness and keeping alive in that conversation,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 look towards. 자, 여기서 질문. 데이가 누구죠? 나이키예요. 지금 나이키가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newness는 뭐예요? 새로움이죠. 여기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 게임 체인저라고 했잖아요. 나이키가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keeping alive in the conversation은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대화에서 살아있는 거죠.
그 대화에서 살아있다는 게 뭐냐면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는 항상 이슈가 돼서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그게 하나의 약간 유기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인터뷰라고 하는 거는 장황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도 따도 중간에 그냥 편집해가지고 살짝만 붙이니까 앞뒤 문맥을 우리가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유추를 좀 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새롭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대화 속에서 항상 살아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그게 바로 나이키 측에서 look towards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According to one estimate, retail analyst Simeon Siegel. The idea of newness and keeping alive in that conversation,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 look towards. 자, 그 다음 대화 훅 가는데 한번 보세요. That the name Nike Is spoken about. and it stays on everyone's tongue. 이렇게 하죠.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 look towards. That the name Nike Is spoken about.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밑에 보세요. 7번. name Nike Is spoken about. 해보세요. 그냥 is spoken up. 시작. is spoken up. 그 다음 넘어갈게요. and it stays on everyone's tongue. 자, 그러면 지금 인터뷰 하는 사람 것만 대사를 연결을 하면 하지만 나이키라고 하는 이름이 stays on everyone's tongue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의 혀 위에 머물고 있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거고 중간에 이 사람이 딱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is spoken up 이라고 했죠. speak up이라고 하는 수거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시사적인 표현인데 밑에 보세요. To say what you think instead of saying nothing 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speak up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목소리를 높이다예요. 그러면 speak up을 기억을 하실 때는 이걸 단독으로 기억하지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우리 왜 얼마 전에 한쪽에서는 난민 집회 있었죠. 얼마 전에.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집회, 그 맞은편에서는 찬성하는 집회 동시에 열렸거든요. 그러면 이 양측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한쪽은 speak up, 난민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죠. 반대하다라고 할 때는 전치사 뭐로 잡으시면 돼요? against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냥 동성 결혼을 할게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speak up for gay marriage라고 하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다. 그 다음에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다. 시작. speak up against gay marriage. 그래서 단위를 speak up까지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해볼게요. 시작. speak up for, 그 다음 반대는 speak up against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은 Nike is spoken up에서 끝났냐면 당연히 Nike is spoken up for 되기도 하고 Nike is spoken up against 되기도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있다. 그거를 Nike is spoken up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a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they look towards. That the name Nike Is spoken about. and it stays on everyone's tongue. Yeah, exactly. And the people that burn their shoes today might be buying a new pair tomorrow. 이건 들었어요? 네. It's on everyone's tongue. Yeah, exactly. And the people that burn their shoes today might be buying a new pair tomorrow. 네. 오늘 신발을 태운 사람이 내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한 짝을 다시 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 한 짝은 뭐라고 한다? A pair of shoes.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야 신발 한 짝이 되는 건데 당연히 앞에 나왔기 때문에 a pair라고 해도 상관없다. While President Trump tweeted the Kaepernick ad sent a terrible message, the NFL had this to say: the social justice issues that Colin and other professional athletes have raised deserve our attention and action. 이거예요. While President Trump tweeted the 자, 트위터 상에 올리다라고 하면 동사 뭐 쓰면 된다? Might be buying a new pair tomorrow. While President Trump tweeted the 시작. tweeted. 이게 동사예요. Kaepernick ad sent a terrible message. Did the Kaepernick ad send a terrible message? Kaepernick ad예요. ad 광고. Did the Kaepernick ad send a terrible message? 그다음 할게요. The NFL had this to say: 그다음. the social justice issues that Colin and other professional athletes have raised. 자, 이 동사 중요해요. 앞이랑 연결하면 NFL had this to say: 보세요. the social justice issues that Colin and other professional athletes have raised 자, 동사 시작. have raised. 그다음 deserve our attention and action. Deserve our athletes have raised deserve our attention and action. 시작. deserve our attention and action. 밑에 보세요.
제가 지금 회색으로 쳐드린 거 있죠. 이슈를 제기하다. 시작. raise a issue. 이게 되게 중요한 콜로케이션이에요. 앞으로 볼까요? 이슈를 제기하다라고 하면 그냥 단수로 할게요. 제가 raise a issue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raise가 뭐냐면 의문을 제기하다. 의구심을 제기하다. 영어로 시작. raise a question. 그 다음에 막 doubt 이런 거 써도 돼요. 이런 의미의 제기하다는 뭘로 잡아준다? raise를 써요. 이 콜로케이션 되게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가운데 raise a question. 시작. raise a question. 요거 외우시면 돼요. 자, 의구심을 제기하다. 시작. raise a question. raise 잘 못 쓸걸요, 여러분. 만약에 의구심 제기하다 그러면 막 propose나 막 다른 동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쓰고 시작. raise a question.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트위터 상에 이 카퍼닉하고 광고를 한 거는 정말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NFL 측에서는 had this to say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컬린과 그다음에 다른 프로 선수들이 제기한 사회 정의랑 관련된 이슈들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행동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할 때 쓰는 동사가 뭐다? deserve가 되는 거죠. Two very different points of view,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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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Two very different points of view. 그다음 원래 이제 외국 뉴스에서는 서로 이름을 많이 불러줘요. 그래서 제프 앵커님이라고 하면서 관점은 영어로 뭐로 간다? Point of view라고 하시면 돼요. 와, 두 개의 굉장히 다른 관점이네요. Yep, indeed. How? 이거 Different points of view, Jay. Yep, indeed. How? Different points of view, Jay. Yep, indeed. How? 시작. Yep, indeed. 회화하시면서 indeed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indeed 정말 못 써요. 진짜 그래요가 뭐예요? indeed예요. 근데 이게 제가 라이팅 클래스에서 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 indeed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in fact도 있고 indeed도 있어요. 이거 차이점 잘 모르시죠? 어떻게 달라요? in fact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이렇더라고요. 해서 약간 내용이 뒤집어지는 게 in fact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팩트를 전달할게요. 이런 의미예요. 앞에 건 구라니까 뒤에 거 팩트 전달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indeed는 뭐냐면 사실인데 강조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의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진짜로 뭐 아프리카의 콩고를 가봤더니 그래요. 이런 거는 in fact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뒤집어지는 게 없죠. 이건 indeed예요. 그러니까 강조해 줄 때 정말 그래요. 이런 뉘앙스로 써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우리말에서 사실 이런 의미로도 되니까 indeed인지 in fact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However you feel about this? Yep, indeed. However you feel about this, Nike got attention. 그죠? Different points of view, Jay. Yep, indeed. However you feel about this. Yep, indeed. However you feel about this. 시작. However you feel about this. Yep, indeed. However you feel about this, Nike got attention. However you feel about this, Nike got attention. 시작. Nike got attention. 그렇죠. 시청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you라고 하는 게 항상 너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보통 you라고 많이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뭐 pro도 있고 con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나이키가 관심을 얻긴 했네요. 이렇게. 자, 타이틀은요. Colin Kaepernick's Nike campaign keeps NFL anthem kneeling in spotlight라고 했네요. 아까 제가 무릎을 꿇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시작, kneel, 장음으로 발음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kneel 아니고 kneel 한 번에 뱉는 게 아니고 kneel, 시작, kneel.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과거는 어떻게 한다? knelt. 예. 그러면 콜린 카퍼닉 선수의 나이키 캠페인이 NFL과 관련된 국가 나왔을 때 무릎을 꿇는 거. 이거는 약간 좀 함축적으로 지금 써가지고, 그죠? 그거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스팟라이트 속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언론이나 세간의 관심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목은 어차피 함축적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에서는 the 이런 거 많이 빼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자, 밑에 볼게요.
Colin Kaepernick, the former NFL quarterback who inspired the player protest movement, but who has been out of a job for more than a year, has signed a new multi-year deal with Nike that makes him a fac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sports apparel company's Just Do It campaign, Nike confirmed on Monday. 문장은 길지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요게 원래는 먼저 해석하시면 되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Nike confirmed on Monday 이걸 먼저. 원래는 이게 앞으로 쑥 가면 돼요. 나이키가 월요일에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콜린 카퍼닉이라고 하는 선수는 지금 포머라고 쓰잖아요. 왜? 실직 상태니까. 전 NFL 쿼터백 선수이고 이 사람이 뒤에 거에 대한 어떤 영감을 불어넣었어요. 우리 영감 따위를 불어넣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다? inspire. 뭐 영감을 불어넣다, 고취시키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고 movement하고 move가 굉장히 중요하죠. movement는 무슨 뜻이에요? 운동. 운동 중에서도 exercise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외우셔야 되는 표현은 이걸로 외울게요. 인권운동. 시작. Human Rights Movement. 이렇게 외울게요. 인권은 보통 rights 끝에 s를 붙이고요. 권리라고 할 때 항상 복수를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right 단수도 많이 쓰는데 인권은 human rights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세트로 같이 외우면 좋은 단어가 인권 운동가 많이 쓰죠. 그때는 activist를 쓰시면 돼요. 우리말에서 인권 활동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운동가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세트예요. 어떤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을 액티비스트라 그래요. 그런데 move는 뭐라고 해석한다? 조치예요, 조치.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의미가 move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수들의 어떤 항의 표시 이런 운동을 이제 고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1년 이상 실직 상태예요. 그죠? 실직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out of a job 이렇게 썼고 우리 실직 상태다라고 할 때 사실 제일 쉬운 표현은 be unemployed 이런 거 쉽죠? 그 다음에 job이 없으니까 be jobless. 이거 발음하실 때 jobless보다 V를 좀 풀어볼게요. jobless. 시작. jobless. 예, jobless. 그 다음에 out of a job.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선수가 나이키와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아까 뉴스에서 봤을 때는 제가 Nike signed 선수 바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어떤 팀하고 계약을 할 때는 sign 무슨 deal with 이런 패턴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multi-year라고 했으니까 수년에 걸친, 그죠? 새로운 그리고 수년에 걸친 계약을 나이키와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은 그를 그 스포츠 의류 회사, 우리 의류라고 할 때 우리말에서도 apparel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의류를 apparel이라 그래요. 그 스포츠 의류 회사의 Just Do It 캠페인의 30주년을 나타내는 하나의 얼굴, 아까 많은 얼굴 중에서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a face로 만들었어요. 라고 나이키 측에서 월요일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나이키 측에서는요, 이런 것도 생산을 할 거예요. 새로운 Kaepernick Apparel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수를 뭔가 딴 그런 의류 라인을 만들 건가 봐요. 거기에 포함된 게 신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티셔츠도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if the merchandise sells well, the value of the deal will rival those of other top NFL players라고 해서 우리 상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표현은 사실 못 쓰고 있어요. products도 쓰고 goods 같은 것도 많이 쓰죠.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조금 포멀한 표현으로 바꾸면 시작. merchandise. 자, merchandise는 불가산 명사. 그래서 merchandises s 안 붙여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영어로 해볼게요. 이 책 잘 팔려 해보세요. 자, 이 책 잘 팔려. 그렇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잘 팔리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이고 수동태지 this book is being sold well 이렇게 안 써요. 그래머상으로 틀린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안 써요. this book 그냥 sells well 이렇게 써요. 이상하다. 셀은 팔다인데 자, 셀에는 팔다라는 뜻 말고 팔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잘 팔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팔리는 책을 뭐라 그래요?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이게 셀이 만약에 팔다면 책을 가장 잘 파는 책방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잘 팔리는 책을 뭐라고 한다? 베스트셀러.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들이 정말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의 가치가 뒤에 거에 필적하다, 맞먹는다라고 할 때 동사 뭐 쓰면 된다? rival.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나중에 영어 쓸 때 뭐뭐랑 동등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의 equal 같은 거 생각하시거든요. be equal to 그렇게 가도 되지만 그냥 rival 쓰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른 탑 NFL 소속 선수들의 those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약의 가치와 거의 맞먹게 되는 겁니다. A wave of on-field protests has continued with varying degrees of intensity since summer 2016, when Kaepernick began kneeling during the playing of the national anthem이라고 했네요. A wave of라고 하는 표현은 파도 생각하시면 되죠. 파도가 어떻게 와요? 확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 따위가 급등하는 거를 a wave of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장 위에서 항의 표시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on-field protest가 되겠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런 그 항의 행동이 급등하는 것이, 그러니까 급등하는 이런 항의의 표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강도의 정도는 다양해요. 우리가 강도를 뭐라 그래요? intensity라고 하시면 되고, 정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degree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 되니까 다양한 강도의 정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장마다 이 프로테스트의 어떤 수위나 정도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게 2016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어요. 언제? 캐퍼닉 선수가 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연주되는 건 당연히 play 쓰시면 되고요. Now with just one tweet, the former NFL quarterback and Nike have set the world alight, causing stories in major publications, inspiring a top trending hashtag across social media, and possibly even contributing to a broader decline in the stock market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제 단지 하나의 트위트로, 여기에서 just one tweet는 밑에 나오겠지만 카퍼닉 선수가 자기 이런 광고 찍었다고 아까 그 보셨던 그 문구 나오고 자기 얼굴 나온 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NFL 쿼터백 선수와 나이키는 자, set the world alight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light라고 하는 표현이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o cause great excitement, interest or admiration이라고 해서 엄청난 흥분, 뭐 관심, 뭐 그다음에 뭐 경의 이런 것 따위를 촉발시키는 거를 전 세계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뭘 만들어내고 있냐면 주요한 퍼블리케이션에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원래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출판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S가 붙은 거 보니까 출판물이 되겠네요. 그러면 출판물 어떤 거 있어요? 잡지나 뉴스. 가장 대표적인 게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한 매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요한 매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로 지금 핫한 해시태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디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아까 제가 소셜미디어 상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전치사는 뭐다? on 쓰시면 되고, across를 쓰면 약간 어떤 의미가 좀 더 강조돼요. 예를 들면 그 국가에서라고 할 때 in the natio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across the nation 이렇게 쓰기도 하죠. across를 쓰면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더 강조돼요. 그 느낌만 생각하시면 돼요. 휩쓴다는 느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상을 휩쓸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조되는 단어가 across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그 국가 전역에서 이렇게 하면 across nation 쓰면 in the nation보다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면서? 이거에 기여하면서. 지금 ing를 세 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causing, 두 번째는 뭐다? inspiring, 세 번째는 뭐다? contributing to인데, 기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액센트 조심하셔야 돼요. 액센트가 컨트리에 올라가요. 이강세. 보통 contribute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 아니고요. 이강세로 할게요. contribute. 시작. contribute. 예, contribute가 맞아요. 스톡 마켓은 다 아시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좀 더 포괄적인 하락에 기여하면서 나이키 주식 좀 떨어졌겠죠. 처음에는. 자, 그다음 Reaction to Kaepernick's tweet was swift라고 해서 아까 위에 just one tweet이 Kaepernick 선수의 트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있었어요. Almost immediately, just do it and Nike became top trending terms on Twitter in the United States. And by morning, the hashtag
Nike boycott was one of the most used on the social media service. Trending terms에서 term은 용어란 뜻이잖아요. 예, 거의 즉각적으로 Just Do It과 나이키가 최고로 핫한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트위터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침까지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아침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데드라인을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나이키 보이콧이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 서비스 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People posted videos and photographs of themselves destroying their Nike apparel in response to the company's decision to work with Kaepernick이라고 해서 우리가 웹사이트 따위에 올리는 거를 뭐 한다 그래요? 포스트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왜 포스팅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포스트는 글도 되고 영상도 되고 사진도 되고 다 돼요. 사람들이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따위를 포스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파괴시키는 거니까 뭐 갖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이런 거겠죠. 자신들의 나이키 어페럴이라고 했으니까 나이키 뭐 의류라든지 이런 거. 근데 뭐뭐에 대한 그 대응으로 이 회사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아니면 반응으로. 근데 뭐 하도록 결정을 했냐면 캐퍼닉 선수와 같이 함께 하기로 했죠. 좀만 더 하고 싶게요, 여러분. The protest movement Kaepernick started has been interpreted by some as being disrespectful to the American flag and the military. 사람들이 열받아 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자, 우리 해석하다라고 할 때 요 단어 쓰시죠? 액센트 어디에 올라가나요? 해석하다. 자, 액센트 2강세예요. interpret. 시작. interpret. 우리가 왜 보통 언어 따위를 통역하거나 번역할 때 translate도 쓸 수 있고 interpret도 쓸 수 있죠. 언어를 그렇게 바꿀 때는 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그땐 translate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도 이게 started, has been translated by 이렇게 안 써요. interpreted by. 그 다음에 respectful이라고 하는 표현은 존경심을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respect로 차 있으니까. 근데 불손하거나 무례하거나 존경하지 않거나 이런 거 뭐라고 한다? disrespectfu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퍼닉이 시작했던 이 항의를 보여주는 뭐 항의 시위를 하는 이 운동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미 국기와 그 다음에 군에 대해서 불손한 거, 그죠? 무례한 거, 뭐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Political conservatives have widely condemned it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conservative는 품사가 어떻게 돼요? 품사, 명사죠. 보수주의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들은 widely는 널리라고 했으니까 강도가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거세게 아주 거세게 비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isn't protest movement를 얘기하는 거고 Many of those posting on social media Monday and Tuesday about boycotting Nike or throwing out their Nike gear referenced their connection to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even though the players who, like Kaepernick, have protested have made it clear they are not anti-military and some veterans have expressed support for their actions. 아우 기네요 이 문장. 월요일과 화요일에 소셜미디어 상에 포스팅을 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자 뭐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이키를 보이콧팅합시다. 불매운동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키 기어를 전부 다 갖다 버립시다. 자 갖다 버리는 거 throw out이라고 하면 되고요. gear라고 하는 표현 볼게요. gear. gear는 장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옷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우리 시위할 때 경찰들이 왜 폭동 진압복이나 폭동 진압 그 장비 같은 거 챙겨가죠. 그거를 riot gear. 시작. riot gear. riot이 폭동이에요. 그 다음에 gear도 역시나 마찬가지 불가사 명사. s 못 붙여요. 우리 장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equipment 아시죠? equipment가 불가사 명사인 건 아세요? 장비가 아무리 많아도 equipments라고 못 써요.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키 기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거. 뭐 나이키 가방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를 나이키 기어라고 하는 거예요.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참조하다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명사로 많이 쓰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사로 썼으니까 참조적으로 언급하다.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쓰면 refer to 이게 좀 더 쉽죠? 뭐뭐를 언급하다를 refer to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참조적으로 언급하다라고 해서 reference를 동사로 쓸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나이키 보이콧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키 장비 전부 다 갖다 버립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뭐에 대해서 언급했냐면 군에 대한 연관성 아니면 군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요 문장 있죠? 요 구문 앞으로 보세요. 지금 더 military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많이 없어요. 글 쓰다 보면 앞에 나오는 명사는 뒤에 나오는 이 명사랑 연결을 하려면 전치사가 예를 들면 to인데 뒤에 나오는 또 명사는 to가 아니라 딴 거야. 그럼 고민되시는 경우 없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둘 다 써주면 되네요. 아, 이게 뭔가 뒤에 연결되는 명사, 그 다음에 앞에 연결되는 명사가 각자의 전치사가 있으면 그냥 한 번씩 다 써주면 되네. 그래서 connection and support for라고 쓰지 말고 connection to and support for 이렇게 두 번 잡아주시면 돼요. 이건 writing, 글 쓰실 때 많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군에 관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이제 참전 용사거나 나 옛날에 군 생활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카퍼닉과 같은 선수들은 근데 그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에요? have protested까지가 끊어줘야 되겠죠. 이런 항의 시위를 했던 카퍼닉과 같은 선수들은 made it clear, 분명히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저희가 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일부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행동,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행동은 무릎 꿇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좀 정리를 하면 뭐냐면 실제로 선수들이 우리가 군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참전 용사들이 우리는 저런 행동 지지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상에 막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군하고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 단어 있죠. 4번 단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근데 베테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베테랑의 뜻으로 많이 쓰는 것보다 거의 시사에서는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발음할게요. veteran이에요. veteran. 일단 랑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G가 없잖아요. NG가 있어야 응 발음이 나오고요. T를 약하게 발음할게요. veteran. 시작. veteran. 이렇게. 그래서 뉴스에서 거의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veteran. 사운드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세 번만 발음하세요. 시작. 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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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 기억하세요. 자, 좀 쉬었다 오실게요. 12시 35분까지 오세요. 35분이요. 네, 두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The new Kaepernick ad features가 동사로 나왔네요. 우리 feature는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었죠, 원래? 특징이죠. 그러면 특징으로 하다, 특징으로 삼다가 뭐다? 역시나 feature. Close-up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his face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이 단어를 close-up으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거 하이픈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게 명사로 쓰였겠네요. 그럼 close-up이 아니에요. 발음 어떻게 할까요? close-up. close-up이 아니에요. close-up. 시작. close-up. 예. 아까 뉴스에서 보셨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클로스업 한 거, 그 다음에 black and white로 사진을 찍어놨죠. 근데 카피가 있어요. The references is kneeling and his belief that his activism is keeping him out of the league라고 해서 아까 reference라고 하는 표현이 참조적으로 언급하다, 약간 refer to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리고 그 사진에다가 카피가 있었어요. 아까 believe in something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언급하는 거냐면 그의 무릎 꿇는 행위, 그 다음에 그의 신념을 언급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신념이냐면 자신의 액티비즘이 아까 제가 운동가를 뭐라고 한다? 액티비스트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운동주의 아니면 행동주의, 여기에서는 운동주의보다 행동주의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액티비스트는 운동가가 좀 더 맞고요. 액티비즘은 행동주의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달라지죠, 그죠? 그의 행동주의가 자신을 리그 바깥쪽에 유지시킨다. 다시 말하면 재계약을 못하게 하고 뭐 선수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고요. 나이키 측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인데 여성이니까 spokeswoman이 되는 거고 가운데 S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남자는 spokesman,
여자는 spokeswoman.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성별 표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면 spokespers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Sandra라고 하는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Nike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NFL and works extensively with the league on all campaigns that use current NFL players라고 했네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때 long-standing 이런 형용사를 알면 for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앞으로 당겨서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나이키는 NFL 측과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그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NFL 선수들을 사용하는 모든 캠페인에 대해서 리그 측과 협력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협력하냐면 extensively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지금 손 모양이 나왔는데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손 모양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intensive는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T자형 인간을 설명을 해요. 이게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세로는 뭐예요? 세로 요게 intensive예요. 집중적으로 하는 게 intensive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3개월 집중 코스라고 할 때 intensive course라고 하죠. extensive가 가로예요. 뭐예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intensive랑 extensive를 기억할 때는 T자형으로 기억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중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이키 측에서 만약에 광고 모델 기용하거나 그럴 때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NFL 측과 거의 광범위하게 협력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olin is not currently employed by an NFL team and has no contractual obligation to the NFL. 그죠? 콜린은 지금 어떤 NFL 팀에 의해 소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NFL에 대해서 계약상의 의무가 없어요. contract의 형용사가 어떻게 된다? contractual. 그 다음에 의무를 responsibility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obligation으로 처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계약은 누가 협상을 했는가? 캐퍼닉의 변호사인 두 사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의 executives는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임원진 아니면 중역, 여러분 중역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임원진, 중역 이런 거를 executives라고 하죠. 자, even as the NFL season approaches, the Kaepernick story has continued to dominate the NFL narrative라고 했네요. narrative는 소위 말하는 우리 왜 나레이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야기예요. dominate는 주도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직역을 하게 되면 NFL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퍼닉의 이야기가 NFL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NFL 시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매치, 경기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카퍼닉 이야기 들었냐? 이런 식으로 카퍼닉에 관련된, 나이키랑 관련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금요일에 Kaepernick 선수가 received an ovation from the crowd at the United States Open match between Serena Williams and Venus Williams. 우리 테니스 했었죠. 둘 다 자매죠. ovation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는데 자, 단어장 보시면 ovation은 아주 열심히 박수를 치는 걸 ovation이라고 하고요. 이걸 외우실 때는 차라리 그냥 기립박수를 외워버리세요. 자, 기립박수를 뭐라고 한다? standing ovation.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아까 제가 national anthem 외우면 된다 그랬죠? anthem 말고 그런 식으로 standing ovation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선수가 United States Open에서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경기는 이 두 사람에 의한 경기였고 그 다음에 Serena Williams, LeBron James 쭉쭉쭉쭉쭉 나와요. are also part of the Just Do It Anniversary campaign이라고 해서 아까 그 faces 여러 명이 있다 그랬죠. 저도 뒤에 선수는 잘 모르지만 LeBron James는 굉장히 유명한 그 농구 선수고 아무튼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Nike's decision to make new Kaepernick merchandise and to make him the face of a campaign could, if they are successful for the company, undercut the argument from NFL owners that he is bad for business라고 했네요. undercut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래쪽을 잘라버리는 거니까 약화시키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약화시키다라고 할 때 undercut보다 사실 이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보신 적 있죠? undermine, 시작, undermine. 요거를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나이키 측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 새로운 카퍼닉의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캠페인의 얼굴로 만들자, 다시 말하면 광고 모델로 기용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만약에 이것들이 회사를 위해서 성공을 한다면 NFL 소유주들로부터, 뭐 소유주라고 하는 건 구단주나 이런 거겠죠. 그 사람들로부터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he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참 안 좋네. 자, 여기서 말하는 he는 당연히 누구예요? Kaepernick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이키 쪽 머천다이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FL 구단주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용해봤자 엄청 그 나이키의 타격만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상품 불티나게 팔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을 뭐 할 수 있어요? 니네가 잘못됐지? 라고 해서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Previously, 예전에 Nike stated that it supports athletes and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issues that are of great importance to our society라고 해서 나이키 측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state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tate에서 나온 명사가 언급한 거니까 성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언급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나이키가 회사기 때문에 그냥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이키 측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 내용 나오죠. 자사는 선수들과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선수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바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일단 표현의 자유를 뭐라 그래요? 시작. Freedom of expression. 이거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Right는 뭐뭐에 대한 권리라고 할 때 to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거 되게 특이한 전치사죠? 뭐뭐에 대한 권리는 right to로 간다는 거. 방향으로 잡아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냐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이슈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지지한다라고 예전에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are of great importance가 그래머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유치하지만 오추형 이렇게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지만 그냥 그게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 오추형인데 이 추상명사가 importance예요. 자, of하고 지금 추상명사 important를 붙여놨더니 importance를 붙여놨더니 형용사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important가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important를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냥 very importan라고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very를 쓰는 게 아니라 great를 넣어준 거예요. of great importance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냥 소리만 들어봐도 be of great importance랑 be very important랑 뭐가 더 캐주얼해요? be very importan가 더 캐주얼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명서에서는 이런 formal한 구문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구문을 써준 거예요. 여러분이 쓰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be of great importance는 되게 많이 쓰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래머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of랑 추상명사 합치면 형용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important를 formal하게 푼 거고 very 대신에 great를 넣어가지고 강조를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with Kaepernick seemingly having a little chance of playing in the NFL again, 이 사람 was eager to try to portray him as something more than a football player라고 했네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분사구문. with, 그 다음에 주어에 따라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Kaepernick 선수가 NFL에 다시 뛰게 되는 가능성이 어때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가 seemingly가 되겠죠. 거의 NFL에서 다시 뛰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까 위에 보시면 Kaepernick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변호사는 그를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이렇게 묘사하고자 한다. 우리 묘사하다라고 할 때 describe도 쓸 수 있고 portray도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단순히 풋볼 선수 이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I give Nike credit for understanding that he's not just an athlete, he has become an icon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을 돌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공이 영어로 뭐다? credi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때는 불가사 명사로 쓰시면 되고
우리말에서는 공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영어로 갈 땐 그냥 주면 돼요. give. 그 다음에 내가 공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냥 get. 뭐뭐에 대해서는 for 쓰면 돼요. 하나만 외울게요. give credit for. 시작. give credit for. for 이하한 거에 대해서 공을 돌린다. 그거를 give credit fo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나이키 측에 뒤에 거에 대해서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뭘 이해한 거예요? 그가 단순히 선수가 아니라 그가 이제 아이콘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제가 나이키 측에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네요. 예. 그래서 한동안 나이키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이슈가 계속되고 뉴스에서 나올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려고 각자의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약간 영국식 발음을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Next up, the Lamborghini. 네. 자, 다음으로 이제 품목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next에다가 up을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next 해도 되고 next up. 여기서 up은 안건에 올라왔다. 이런 의미로 next up. 안건에 올라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the Lamborghini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집에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라고 하는 the를 써 주는 거고. I want that. No, you don't. I do. I really do. It has a stick shift. 네, 제가 그거 원해요라고 했더니 아이 원하지 않잖아. 아이 진짜 원한다니까라고 했더니 그거 수동 기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동 기어를 뭐라 그래요? stick shift라고 하고요. I'll hire a chauffeur. 이거 I'll hire a chauffeur. 발음이요. chauffeur. 시작. chauffeur. 이거 개인 운전 기사를 영어로 chauffeur이라 그래요. I'll hire a chauffeur. I said no. She gave you the Picasso. 아니 피카소 작품 드렸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피카소는 사람 이름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피카소라고 하면 피카소 작품 한 점이에요. 근데 이 집에 분명히 피카소 작품 한 점이 있는데 그 피카소 그림이라고 하니까 이 어를 뭘로 바꿔준 거예요? 더로 바꿔준 거예요. 아까 the Lamborghini랑 똑같은 거죠, 그죠? I just had the upholstery redone in mohair. 이게 어려워요. Upholstery redone in mohair. 자, upholstery라고 하는 표현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뭐 소파 등의 덮개나 커버라고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redone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다시 했다라고 하는 그 redo에서 나왔을 거고, mohair라고 해서 밑에 보면 뭐 앙고라 염소의 털이라고 해서 그냥 되게 비싼 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최근에 여기서 말하는 upholstery라고 하는 건 람보르기니의 소파 있죠? 소파가 아니라 뭐라죠? 그 시트. 그 시트를 모헤어로 싹 다 갈았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를 주기가 그만큼 아깝다는 거예요. 모헤어가 굉장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내가 그 차량 시트 싹 깔아놨는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구문을 여러분 보세요. have 목적어 pp를 쓰는 건 너무 뻔하게 다 보이시죠?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랑 요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앞에 나오는 I fix my computer는 누가 고친 거예요? 내가 고친 거고, 만약에 AS 기사 아저씨가 고쳐줬으면 I had my computer fixed by somebod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y someone else는 안 써도 맥락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시트 커버 바꿔주는 건 누가 했을까요? 전문 업체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Gave you the Picasso. I just had the upholstery redone in mohair. The seats are so soft. 얼마나 좌석이 그 푸근푸근하고 편한지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She's doing it out of spite. 이거. So soft. She's doing it out of spite.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악에 바쳐서 그러는 거예요. 악의에서 이게 영어로 out of spite예요. spite라고 하는 표현이 악의, 적의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저 일부러 그래요. 저 속 썩이려고, 속 뒤집어 놓으려고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수거로 외울게요. 시작. out of spite. She's doing something out of spite. 뭐 he's doing something out of spite. 이런 패턴으로 쓰시면 되고, 이따가 형용사 나올 건데 spite로 차 있으면 되죠. 악의적인. 시작. spiteful. 한 번 더 시작. spiteful. 그래요. Okay, for God's sakes, Evelyn, what would you ever do with a Lamborghini? 이거. Okay, for God's sakes, Evelyn, what would you ever do with a Lamborghini?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for God's sakes. 이거는 제발 이런 뜻이에요. 끝에 나오는 s는 빼도 돼요, 여러분. For God's sake라고 해도 돼요. s는 붙여도 되고 빼도 돼요.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되고요.
발음하실 때 shake로 하지 마세요. 손 흔드는 거 아니니까 sake. 시작. sake. 외울게요. For God's sake. 시작. For God's sake. 그 다음에 아까 위에는 the Lamborghini였는데 여기서 a Lamborghini로 바뀌었죠. 이건 어떤 뉘앙스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아까 위에서 계속 더나 이런 거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너라고 하면 너랑 나랑 갖고 있는 그 람보르기 차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꼭 그 차를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당신한테 람보르기니 차가 왜 필요해? 이런 의미예요. 꼭 그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 람보르기니 차 갖고 뭐 할 건데?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 맥락에서는 더를 써도 되죠. 너랑 나랑 갖고 있는 그 람보르기니 차로 너 뭐 할 건데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냥 이제 의미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니 당신한테 람보르기니가 왜 필요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Well, I suppose I could have my new chauffeur drive me to your house. And then once we were parked just beneath your bedroom window, my new chauffeur and I could make love on your mohair upholstery. 네,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남자가 거의 이 와이프를 여자로 안 봐요. 부부 관계를 전혀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거든요. 내 생각이라고 할 때 I think 대신에 I suppose. 내가 운전사로 하여금 당신 집에 운전해서 가도록 시킬 거야. 그죠? have 사역동사 have 그다음에 somebody drive me to라고 썼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파킹을 한 후에라고 했어요. 원래 park는 뒤에가 만약에 목적어로 차가 나오면 park your car, 뭐 park the car 이렇게 쓰지만 그냥 주어를 사람으로 쓰면 we are parked 수동태로 쓰면 되네요. 차 안 써도 되고요. 근데 파킹을 어디에 할 거냐면 당신의 침실 창문 바로 밑에 할 거야. 그러면 나의 새로운 운전기사와 내가 사랑을 나눌 거고 make love 하실 거고요. 어디에? 당신이 그렇게 싹 다 갈아놓은 그 소파 위에서 그 시트 위에서 이렇게 약 올리는 거죠. Well, if you feel that spiteful, I really don't know what to tell you. 근데 만약에 이게 굉장히 악에 차사하는 거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Excuse me, have you guys heard the news? We're in a meeting, Ricky. 갑자기 이제 누가 들어와요. 소식 들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지금 회의 중이자는가 이렇게 하죠. 우리 회의 중이다. 시작. We are in a meeting. 예.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두나 이런 걸로 잡지 마세요. 회의를 하는 거는 회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we are in a meeting이에요. 그랬더니 I'm so sorry, but Michael Stafford's wife was shot. 네. 이거 이제 처음 시간에 보셨을 거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률 사무소 로펌인데 마이클이라고 하는 변호사도 같은 여기 소속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와이프가 지금 총에 맞았대요. 샷 동사는 동사 원형이 뭔 것 같아요? 네, 잘하셨어요. 보통 이거를 샷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shoot예요. shoot, shot 이렇게 변해요. shoot, shot이에요. What? Yeah, it's on the news. She's in the hospital. 이것도 좋아요. 야, 지금 그 소식이 뉴스에 나와. 이거를 아주 쉽게 풀죠. 시작. It's on the news. 이렇게 외울게요. 야,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뉴스에 나와. 이런 거 전부 다 It's on the news라고 하시면 되고. Do they know who did it? No, she's in the hospital. Do they know who did it? Do they know who did it? 에서 they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맥락상으로 잡으시면 돼요. 막 경찰 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 경찰 측에서 누가 그랬는지 안 돼? 라고 했더니 No, it was like a sniper or something. Did it? No, it was like a sniper or something. 저격수를 뭐라 그래요? 시작. sniper. sniper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or something이 중요해요. 딱 정해져 있는 그거는 아닌데 뭐 그런 거를 or something이라 그래요. 뭐 저격수인가 뭔가 그렇대요. 이런 느낌이고 예를 들면 뭐 커피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coffee or something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Oh my God. Wait a minute. You know the Staffers, don't you? 네, the Staffers는 당연히 성에다가 앞에 더를 쓰고 s를 분 거 보니까 스태포드 신의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클 부부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성은 끝에 나오는 s 빼고 스태포드까지가 성이 되는 거죠, 그죠? 당신도 그 부부 알지 않아요? Wait a minute. You know the Staffers, don't you? We do. And I hear Taylor lost the baby. I didn't even know she was pregnant. 네, 그리고 와이프가 아기를 잃었대요라고 했더니 임신했었어? 몰랐네라고 했더니 여자가 They had just found out. 자, 여기에서 they had just found out에서 they는 그 마이클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막 알았대요. 다시 말하면 임신 사실 안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애가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의미예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find out.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Pregnant. They had just found out.
Well, we've got to send a card or some flowers or something. I'll chip in if you had my name with a card. 이거는 약간 배경 소리처럼 좀 약하게 처리를 했죠. 우리가 카드를 보내거나 꽃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 or something을 보내야겠네라고 했더니 자 오늘 되게 좋은 표현 나왔어요. chip in. 여러분 chip-in이 소위 말하면 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할 때 n분의 1씩 내자 뭐 이런 거 있죠. 조금씩 돈을 합치는 거를 chip-in이라 그래요. 기억을 하실 때는 칩은 그냥 여러분 아시는 그 칩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칩은 작잖아요. 그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조금씩 돈을 이렇게 객출해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ll chip in if you add는 항상 뒤에 to예요. 제 이름을 그 카드에 같이 써주시면 제가 돈 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I'll chip in if you had my name with a card. Oh, absolutely. Not gonna tell Mr. Hempstead what happened. 뭐 햄스테드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우는 이유는 일단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 사람도 조금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기를 잃었다니까 좀 슬픈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Adrian? We're going home now. Shall we reschedule? 이거 좋죠. 스케줄 다시 잡을까요? 시작. reschedule.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스케줄을 잡다가 뭐다? 스케줄. 이걸 동사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의 스케줄을 잡으면 schedule a meeting 이렇게 목적어 써주시면 돼요. We'll call you later. In other news, a woman is in critical condition after she was shot last night in front of her Beverly Hills home. 31-year-old Taylor Stafford suffered a single gunshot wound to the abdomen. 이 단어 기억나시죠? 제가 복부라고 해서 좀 발음이 어렵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발음? Single gunshot wound to the abdomen. Single gunshot wound to the abdomen. 발음 시작. abd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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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음할게요. 시작. abdomen. abdomen. ab를 풀지 말고 abdomen. 시작. abdomen. 다시 한번. Single gunshot wound to the abdomen. 자,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스나이퍼 시켜가지고 죽여라고 한 사람이에요. 진범이에요. 진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스나이퍼가 실제로 그 메이드를 죽였어야 되는데 마이클의 와이프한테 맞았네라고 하는 거고 마이클의 클라이언트예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대변해주는 그 변호사의 와이프가 잘못 맞은 거예요. 그러면 소위 이제 정신적으로 뭐 이제 생각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걸 알죠? 자, 다른 소식에서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앵커가 한 여성이 그녀가 지난 밤에 어젯밤에 베벌리 힐즈 집 앞에서 총에 맞은 이후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위독한 상황입니다. 영어로 시작. be in critical condition이에요. 우리말에 컨디션 있죠. 나 오늘 컨디션 좋아라고 할 땐 컨디션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죠. 나 오늘 컨디션 좋아는 시작. I feel good today. 예. 컨디션 쓰면 안 돼요. My condition is라고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진행 시제 써도 될 것 같아요. I'm feeling good today. 이런 식으로. 이게 컨디션 쓰는 표현이고 사람의 컨디션은 지금처럼 약간 경세, 위중 이런 거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critical condition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41세의 테일러 스태포드 씨가 지금 한 발에 gunshot wound라고 했으니까 총상을 입었어요. 어디에? 복부에. Police are calling the attack bizarre and unmotivated. 네, 경찰 측에 따르면 이번 공격을 이상하다. 시작. bizarre. 액센트 뒤로 뺄게요. 시작. bizarre. 그 다음에 motivation이 없네. 동기가 없다. unmotivate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 spokesman for the department says the suspect is still at large. 네. spokesman for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department는 당연히 police department니까 경찰서 쪽의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용의자 발음이요. suspect 시작. suspect 일강세 명사일 때는 suspect 의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뒤로 빼가지고 suspect라고 하시면 되고 at large가 진짜 특이한 수거죠. at large를 봤더니 원래는 at large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잡히지 않고 있다. 이거를 at large라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용의자가 잡히지 않고 있다. A spokesman for the department says the suspect is still at large. Wall Street is riding high after yesterday's big crash. Well, if you do hear anything, please tell him to call his mother. Thank you. I talked to all of Remy's friends. No one knew what he had planned. 자, 지금 이 사람은 원래 예전에 부부였고요.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려고 오늘 약혼식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레미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편지 하나 써두고 뭐 제3세계 이런 데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애가 가출을 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미시스 델라투어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소식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레미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우리 아들이 무슨 계획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라고 했더니 Well, he's a grown man. He'll be fine. 네, But you just run off. 자, 성인을 뭐라 그래요? 시작. grown man이라고 하시면 되죠. 다 컸잖아. 걱정 안 해도 돼. Well, he's a grown man. He'll be fine. But you just run off like that. I don't understand it. 도망치는 거는 run off 쓰셔도 되고 아니면 run away 이런 걸 써도 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도망쳐버리는 거 저 이해가 안 돼요. I do. Yeah, there's something to be said for leaving your responsibilities behind and starting a new adventure. 나는 이해가 되는데 자, there is something to be said for 직역을 하게 되면 for 이하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for 이하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건 밑에 보시면 뭐뭐 하는 데는 다 그만하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leave behind는 뒤에 남겨두는 거죠. 그럼 어떤 뉘앙스예요? 책임감을 뒤로 하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For leaving your responsibilities behind and starting a new adventure. What are you thinking? Let's elope. 발음이요. elope. 시작. elope. elope는 크게 알 필요는 없어요. 밑에 보시면 When two people elope, they go away secretly together to get married. 뭐 비밀 결혼식 하기 위해서 어디로 먼데로 가는 거. 그거를 elope라 그래요. 우리 그러면 약간 딴 데로 가가지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I feel the need to be alone with you in some exotic locale. 발음 보세요. Some exotic locale. Some exotic locale. 발음할게요. exotic. 시작. exotic. 그 다음 단어 locale. 시작. locale. locale. cal. 다시 한번 보세요. Some exotic locale. 시작. locale. 당연히 끝에 e가 없으면 local. 여러분 아시는 그 local이고 locale이라고 하면 어떤 뭐 사건이나 이런 이벤트나 이런 게 일어나는 장소 이런 의미로 locale 쓸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어떨 때 써야 되는 표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place 쓰시면 돼요. 이거 함부로 쓰지 말고요. 근데 exotic은 좀 외워둘게요. exotic이라고 하면 이국적인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보통 exotic이라고 하면 좀 약간 외지, 외딴, 멀리 있고 좀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무슨 섬 막 이런 느낌이 약간 exotic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약간 이국적인 곳에서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That does sound romantic. When would we leave? Tonight. Well, now you're just being silly. What about our engagement party? 네, you're just being silly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럼 오늘 밤 약혼 파티 어떻게 해요? What about our engagement party? Oh, that. We could go after the party? 네, oh that 이거는 그거 이거고 파티 끝나고 갈까?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get married in Beverly Hills? It will affect the quality of gifts we receive. 당신 베벌리 힐즈에서 결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축의금 문화가 있고 얘네는 선물 같은 걸로 많이 주잖아요. 베벌리 힐즈는 다 아시는 굉장히 부촌이기 때문에 약혼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결혼하면 선물 엄청나게 좋은 거 들어오는데 둘만의 결혼식 하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We have each other. We don't care about material things anymore. 이거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시작. We have each other.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잖아. 라고 했더니 Oh. You'll have to remind me of that from time to time. 자, remind A of something. 그 다음에 때때로 시작. From time to time. 당신 때때로 그걸 나한테 상기시켜줘야겠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material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이제 막 서로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이랬더니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중간중간 당신이 좀 말해줘. 이렇게 하는 거고. So you pack your bags. 자, 가방을 싸다, 짐 싸다 이러면 pack your bags 쓰면 되고. Of course. So, where do we want to go? Yeah, I've always wanted to visit Brunei.
That's where my business manager went. You know, the man who stole all my money. 네, 일단 브루나이로 가려고 하니까 아 거기 제 비즈니스 매니저가 간 곳이잖아요. 내 돈 다 훔쳐간 그 사람 알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매니저는 약간 그 개인 자산 관리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여자 캐릭터가 어떠냐면 정말 되게 부잣집 여자인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개인 자산 관리자가 있었는데 돈 갖고 다 튀었어요. 근데 브루나이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랬더니 Really? Oh, yes. Apparently, we don't have an extradition treaty with Brunei.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단어 발음이요. Oh, yes. Apparently, we don't have an extradition. Apparently, we don't have an extradition. 발음이요. extradition. 시작. extradition. D에 올라가요. extradition은 또 엄청 포멀한 표현이거든요. 원래 extradition은 본국 송환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면 필리핀에 갔어요. 그럼 필리핀에서 딱 잡혔어요. 그럼 필리핀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본국 송환을 해주겠죠. 그게 extradition이에요. EX가 있잖아요. EX라고 하는 접두어는 밖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밖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본국 송환이에요. 그래서 범인 인도 조약을 그러면 한국하고 필리핀이 서로 맺어놔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extradition treat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별 생각 없이 왜 남편이 글로 가자고 하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apparently 우리는 브루나이하고는 범죄 인도 조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잡혀도 거기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되게 중요한 정보를 들었으니까 아싸 하면서 속으로 Treaty with Brunei. You don't say. You don't say. 설마 이런 뜻이에요. 놀랄 때 쓰는 표현이 you don't say. 설마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자, 1번. 탐에게 아직 소식 못 받았어. 자, 우리 오늘 소식을 뉴스에서 뭐 배우셨어요? word. 예, word 써볼게요. 자, 이거는 회화 버전으로 좀 간단하게 외워볼까요? We've had no word from Tom yet. 해볼게요. 시작. We've had no word from Tom yet. 이렇게. Have no word fro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이제 풀어가지고 we 뭐 didn't have 아니면 we didn't get any word from 이렇게 써도 되지만 have no word from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못 받았어라고 할 때 이거를 시제를 과거로 써도 되지만 뉘앙스로 봤을 때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못 받았어. 요게 조금 어울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보다는 현재 완료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We've had no word from Tom yet. 잘 안 되죠, 그죠? We've had no word from Tom yet. 두 번째, 그 이슈는 그 지역 사회 전체를 양극화시켰다. 동사 시작. polarize.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체도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커뮤니티 쓸 거예요. 자, 지역사회 전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단어 쓰셨어요? 형용사. 네, 그렇죠. entire를 쓰시거나 아니면 whole. 이런 거. total 안 돼요. total. total 안 돼요. total company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써요. total community는. total은 약간 수, 합계. 이런 거에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e issue, 그 다음에 완료 써도 되고 이거는 과거 써도 될 것 같아요. Has polarized the entire community. 그들은 그 새로운 법들에 대한 반발이 두려웠어요. 아까 뒤에서 제가 채찍질하는 거. 시작. Backlash. 대한이라고 하는 전치사 고민 좀 해보세요. 자, 볼게요. Backlash. They feared. 두려우면 그냥 fear 쓰시면 되고 타동사로 쓰시면 돼요. A backlash against. 잘 어울리죠. Backlash against the new laws. 그는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배우셨죠? 기도했다. 제단은 발음을 altar. 시작. altar. 예, altar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He knelt in front of the altar and prayed. 됐죠? 우리 기도는 pray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 명사는 뭐예요? 요거죠? 발음 어떻게 해요? prayer. prayer가 아니라 prayer. 시작. prayer. 그래서 예를 들면 네 기도가 응답을 받을 거야. 뭐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영어로 갈 땐 듣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는다라고 해서 your prayers will be answered예요. 정말 listen to 이런 게 아니고 answered를 쓰시면 돼요. 발음이 prayer가 아니라 prayer. 시작. prayer. 아니요. prayer. 시작. prayer. 예, 오케이. 이거 많이 틀리니까 이거 센텐스로 외워버리세요. 시작. Your prayers will be answered. Your prayers will be answered. 이렇게.
자, 수백 명의 참전 용사들이 그 전투 기념식에 참여했다. 참전 용사 쓰시고요. 전투 기념식 할 때 기념식 발음 시작. commemoration. commemoration. 네. 참전 용사 발음 다시 해볼게요. 시작. veteran. 네, 요거는 스펠링보다는 발음이 중요해요. Hundreds of veterans took part in 아니면 뭐 participate in 이런 거 a commemoration of the battle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번 주의 방송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를 자 특징으로 하다 시작 feature 쓰시면 되고 일단 방송 뭘 쓸지 가정폭력 뭐 쓸지 고민 좀 해볼게요. 자 방송 뭐라고 하셨어요? show 또 broadcast 또 air 자 정답은 여기서 제일 좋은 단어는 broadcast예요. air는 동사로 쓰는 표현이에요. 방송은 명사로 쓸 수 없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방송되었다라고 해서 수동태를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broadcasted가 아니라 t에서 끝나야 돼요. broadcast는 방송이라고 하는 명사도 되고 방송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는데 broadcasted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cast 동사 아시죠? cast 동사 어떻게 바뀌어요? 시작. cast 똑같아요. 그래서 이 cast 대신에 broadcast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aired예요. 이렇게. 그리고 수거 중에서 왜 드라마 중에서도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on air. 이렇게 쓰지 명사로는 안 써요. 그 다음에 show도 괜찮은데 show는 정확한 뜻이 뭐예요?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말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the program 아니면 the show 쓰시면 되고 정확하게 그 방송이라고 하면 broadcast를 쓰시면 돼요. features a report about 써도 되지만 report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면 about보다는 on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victims of 그 다음에 가정폭력은 정해져 있어요. 시작. domestic violence. domestic은 국내의란 뜻도 있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domestic market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정의란 뜻도 있어서 domestic violence라고 하기도 해요. 그 연사는 10분 동안의 기립박수가 주어졌어요. 기립박수 영어로 시작. standing ovation 쓸게요. 자 볼게요. 이제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서 쓰는 것도 이제 좀 연습해보세요. 그러니까 for 10 minutes 해도 되지만 the speaker was given a 10-minute standing ovation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를 안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tanding ovation 이렇게. 그 판결은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아까 약화시키다라고 할 때 제가 밑을 깎죠. 시작. undercut. 그 다음에 undercut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시작. undermine. 기억하시고. 판결은 누가 내리는 거냐면 판사가 내리는 거죠. 이거는 ruling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배심원단들 있죠. 배심원단이 내리는 거는 판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네, 평결이라 그래요. 평결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verdict라 그래요.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둘게요. 판사가 내리는 건 판결, 판판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ruling이고 그래서 판결을 내리다는 그냥 동사 rule 쓰시면 돼요. The judge ruled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 영작하시고 네, 권위를 뭐라고 하셨어요? authority. 그렇죠? The ruling, 뭐 could, might, may, can 다 돼요. 추측을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undercut the government's authority.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공을 받지 못했다. credit 쓸게요. 오늘 2개 외웠죠? give credit for, get credit for.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he got, 물론 이것도 he didn't get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he got no credit for. 이렇게 쓰면 좀 간단하죠. 그죠? 물론 he didn't get any credit for 이렇게 써도 되고 원래 not하고 any를 합치면 no가 되잖아요. He got no credit for solving the problem. 자, 그다음 밑에 폭동 진압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 시위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도착했다. 아까 폭동 진압복 시작. riot gear. 그렇죠. gear. 네, 볼게요. 물론 이거를 착용했으니까 wearing 써도 되지만 보통 그냥 in. 둘 다 돼요. in은 어떤 거를 뭐 복장 따위를 하고 있다 할 때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in. 옷을 입고 있어도 되고 신발을 신고 있어도 되고 하다못해 장갑을 끼고 있어도 in 무슨 장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olice 아니면 the police in riot gear 불가사명사
arrived to control the protesters 아니면 the demonstrators.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주에 추석 잘 쉬시고 주말 발은 종강이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맞춰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